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정석진이라고 합니다. 첫 영상이라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학원의 온라인 마케팅 도서인 1등 학원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은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학원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도 하고 있구나. 이런 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시면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온라인 마케팅의 성과는 원생뿐일까? 로 정해봤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1차 목표는 원생이 느는 건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걸로도 충분하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우리 학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했던 원장님들께 직접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줄었잖아요. 이 무슨 말일까요? 대략 5년 전쯤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학원가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입니다. 사진만 보내주시면 블로그로 홍보해 주겠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달랐어요. 온라인 마케팅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고요. 그래서인지 온라인에서 노출만 되더라도 원생 유입이 꽤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초기 빠른 원장님들이 은밀하게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때 신도시의 한 학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고 짧은 기간에 학원이 크게 성장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원 로비에서 원장님이 갑자기 대표님 때문에 제 할 일이 줄었잖아요 라고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말인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는 네? 라고 있는데 아니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학원의 특징을 다 알고 오니까 상담 시간도 줄고 상담 건수 대비 등원율도 높고 상담할 때 제가 할 일이 정말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정말 오랫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운 반인데 깨지지 않은 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제 마케팅 강의를 들었던 원장님이 전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분이 학원을 개원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때 제가 원장님께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남편분의 학원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원장님의 학원은 원생 유입이 꽤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학원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두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첫째, 그 지역에서 다른 과목으로 크게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화를 주신 학원의 브랜드의 마케팅 컨셉이 이전에 성과를 냈던 브랜드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과목으로 성과를 냈으니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오지 않을까? 원장님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6개월 후 저희 180명 돌파했어요.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길 저는 저희 원생이 늘은 것도 정말 좋은데 디베이트 반이 한 명만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였거든요.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운 반인데 그게 깨질 뻔했대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 최상위 아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이 유지될 수 있었다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원장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째 애지중지 가르치던 학생이 입시 성과가 날 즈음에 떠다 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제가 예전에 그걸 저한테 토로하면서 한탄하시던 원장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원장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학원이 양질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 원장님도 개원하시고 2년 정도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정도로 헉헉거리고 계시던 차에 코로나까지 터지고 진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처럼 상담 너무 편해졌다.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1시간을 떠들어야 했는데 그게 30분으로 줄더라.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 학원이 점점 양질로 변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전에는 원생 한 명도 아쉬우니까 우리 학원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근데 그런 애들은 꼭 말썽을 부리더라. 근데 보내기도 힘들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원이 점점 양질의 원생들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의 원장님 사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학원을 알아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뭔가 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막연하게 블로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성과가 오겠지? 물론 그것도 작은 성과는 있겠죠. 근데 전략을 바꾸시면 그 성과는 조금 더 크게 옵니다. 학부모님이 느끼시기에 저 학원에 가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끌림. 그 끌림이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끌림 포인트를 킬러 컨텐츠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어요. 이 킬러 컨텐츠를 토대로 해서 마케팅을 확산시키면 학원의 성장이 조금 더 빠르게 옵니다. 명확하게 옵니다.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 이건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노출과 설득을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 이러한 관점에서 팁을 나눠볼 거니까요.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원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정석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